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최근 김건희 씨,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죠.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이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 녹취록 관련해서 뭐 원본 풀 영상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또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녹취록의 당사자 중 한 명인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씨와 나눈 대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분입니다. 우리 방송에도 2번 출연하셨었고요. 예. 네, 최은순 씨, 김건희 씨 어머니 최은순 씨와 19년째 법정 다툼을 벌여온 정대택 대표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오시니까 좋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자, 대표님 2달 만에 지금 사실 뵙는 건데. 네. 뭐 오실 때마다 할 말씀이 이분은 또 있을까 하는데 또 있으시네요.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아직 많이 있죠. 아직도 많습니까? 네. 이제 시작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네, 이제 시작이다. 야, 그래도 이렇게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시간이 계속 오긴 오네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뭐 사필 규정이요. 빛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뭐 진실은 그러네요. 뭐 사필 규정이다 하는데 네네. 그걸 믿고 저도 이렇게 온 겁니다. 예.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부지런히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MBC 스트레이트 방송 지난 일요일에 보셨죠? 예, 봤습니다. 봤죠. 솔직히 보시고 어떠셨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실망하신 분도 있고 뭐 태산명동 서일필 뭐 쥐새끼 한 마리 나오더라 뭐 기대를 했는데 그런 분도 있고 근데 저는 어쨌든 MBC 스트레이트에서 제작진에게 뭐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한도 당해봤으니까 네. 그렇게 압박을 했잖아요. 네네. 뭐 가처분 신청을 하고 막 버스 타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쫓아가고 그런 속에서도 저 포기하지 않고 방송해 준 것만으로 그냥 저 입장에서는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진짜 마음이 넓으시네.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이렇게 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넓다고 자칭하는 것보다는 하도 당해봤으니까. 그 전에 뭐 방송 못 나간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압력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아시니까. 예, 그렇죠. 그렇군요. 저 정도면 흔들릴 것이다. 네네네. 제작진이나 예, 저는 뭐 제 방송도 얼마나 맥혔어요. 석 달씩 저기 취재해 가가지고 한 번은 뭐 핵폭탄 북한에서 저 핵실험 안 오면은 방송 나간다 한 꼭지 네. 나간다 네. 했는데도 한 며칠 남겨놓고 그냥 덮어버리고.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사실은 이제 공영방송이나 이런 데서는요, 방송을 한 프로그램에서 준비를 하면 이게 어떤 내용으로 나간다라는 게 대강 알려지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외압이 엄청나게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 정도 그냥 한 것도 대단한 거다. 이렇게 봐줘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작년 4월 14일인가요? 재작년이네요. KBS에서 유일하게 MBC 스트레이트는 3월 9일에 방송했어요. 82, 83, 84회 연속. 하고 그 뒤에 이제 MBC KBS 창에서 홍사훈 기자가 아주 취재해가지고 방송을 내는데 네네네. 어느 방송에 보니까 동물의 왕국 준비해놓고 했다고 하던데요. 못 나갈 줄 알고. 동물의 왕국 준비해놓고 이거 잘리면은 킬되면 그거 동물의 왕국 틀어야 된다 이러고. 그러죠.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 방송 본 사람들이 지난번에 김건희 씨가 이렇게 예쁘게 좀 약간 정제되고 이렇게 고상한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남편과의 그런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도 들려주면서 우리한테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던 때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걸걸하게 얘기하던 것을 듣고 이분이 이제 평상시의 모습하고는 많이 다르구나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진짜의 그분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김건희 또래 딸을 가진 아버지로서 네. 슬퍼요. 왜요? 김건희 또래 딸을 가진 아버지로서. 네. 내가 딸을 가졌는데 왜 슬퍼요? 김건희를 이제 평가하기 전에 이렇게 나오기 전에 최은순 김건희 어머니한테 제가 문자를 보내요. 나도 김건희 같은 딸을 가진 아버지로서 내 제물로 삼고 싶지 않다. 지금이라도 결자해지 하라. 초심으로 돌아가서. 네네. 근데 연락이 없어서 이제 나왔지만 이게 그날 그러니까
지난번에 12월 16일인가요? 그 저기 저 가짜 이력서 뭐 가짜 증명서 만들어 네네. 사과한 거. 네. 그때 모습은 대국민 사기극이고 아, 그건 사기극입니다. 사기극이고 이 뉴스 스트레이트 방송에서 나온 그 모습이 본색이다. 예. 본색이 정확히 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상시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사과였고 네. 지금 이 녹취록에 나온 그런 말투나 이런 것들이 다 진짜 평상시 모습이다. 본색이다. 그렇군요. 근데 국민들이 전 이 말을 꼭 한번 하고 싶어요. 막 사람을 죽여놓고 막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막 아프게 해놓고. 근데 사과라는 건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그냥 미사구를 써서 한마디 하고 가면은 막 언론은 다 사과한 걸로 네. 하는 건 참 이게 슬퍼요. 근데 이번에 그 오히려 MBC에서 나온 방송을 보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특히 이제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팬이 더 늘었다. 정말 그 오히려 그분이 얘기하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너무 설득력이 있었다. 오히려 누나 찐팬 됐어요. 이러면서 팬카페가 그냥 확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또 인간적이었다. 이런 말하는 분들도 많던데 걸크러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그 방송에도 좀 문제가 있긴 있어. 그 부분 받아쓰기만 하지 말고 그 부분을 이제 저를 좀 잡아서 취재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네. 증거가 있으니까 네. 했는데 뭐 애로사항이 있었나 봐요. 그래요? 네. 애로사항이 있었나 봐요. 애로사항이 있었나 좋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한번 그 통화 녹취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트레이트 방송에서 이런 부분이 이제 나온 게 있는데 한번 오디오 한번 들어보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누나 저기 국감 그 정경태 회장 그 자료 있잖아요. 그거 뭐 택배로 보내줘. 어떻게 뭐 내가 내일 그저 법원 갈 일이 있는데 잠깐 사무실 들려서 드릴까? 이쪽 근처는 오지 말고 혹시 네. CCTV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 직원 내보낼 때 갖고 파리크라산 있잖아요. 정대택 양반 뭐 출석한다 그래갖고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좀 대비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내가 이제 그 저기 기자들한테 받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좀 주세요. 그리고 제가 사모님한테 보고를 드릴게요. 보내주십시오. 중요한 정보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 지난번에 우리도 한번 대화 나눈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 회장님 국감 원래 증인으로 채택이 됐었다가 무산된 적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관련된 자료를 이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씨한테 먼저 좀 제공하려고 아마 했던 타임의 대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김건희 씨가 코바나 컨텐츠와 관련 사무실로 들려서 이제 갖다 줄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건희 씨가 CCTV 있을지 모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안 보이는 쪽으로 파리크루아상 쪽으로 이렇게 와서 카메라를 피해서 갖다 줘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김건희 씨의 수행비서라고 하는 황모모 씨가 이분이 아마 그 예전에 김건희 씨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탁 누르면서 얼굴 안 보이게 했던 그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정대택 씨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 뭐 노하우를 좀 알려달라 자료를 달라 이랬던 장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이때? 제가 이제 저는 서울의 소리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제 방송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 자료가 거기에 두고 다니고 그래요. 그런데 한 번은 이명수 기자가 뭐 자료를 필요에 따라 쓰겠다고 그래서 제가 나한테 아무 상관없다. 이명수 기자가 쓴다 그러면서 그 자료를 가져간 거였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씨에게 이명수 기자가 갖다 준다라고 했던 그 자료가 예. 국감 때 원래 정대택 대표가 쓰려고 했던 그 자료를 지금 김건희에게 갖다 준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예. 어머나. 그런 것 같아요. 뭐 노출된 건데 뭐 저는 뭐 상관없어요. 그건 뭐 갖다 주나 전부 노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법사위원들 다 갖고 있는 거고 또 어차피 공개하려고 했던 거니까 뭐 그런 것은 아, 괜찮아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 서울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하시기 때문에 자료를 들고 다니지 않고 거기 놔두고 다니는데 놔두고 다니는 것도 있고, 그 예. 자료를 이명수 기자가 그러니까 이제 복사해가지고는 예. 그거를 거기다 갖다 줬군요. 그런 거지 그런 것 같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저기 사전에 우리 정 대표님께 먼저 양해를 구한 건 아니고 구했어요. 예. 어떻게 구했어요? 자기가 필요하다. 좀. 자기가 필요하다는 했지. 근데 예, 그렇죠. 내가 이거를 김건희에게 갖다 주겠다 괜찮냐 이렇게 말한 건 아니잖아요. 뭐 그러기까지는 뭐 그냥 저는 그냥 가까운 사이니까 쓰겠다 하면 제가 뭐 거기 있는 거 갖다 써라 그랬죠. 뭐. 그러니까는 김건희에게 갖다 준다라면서 그걸 쓴 거는 몰랐고 대신에 그냥 본인이 쓰겠다 그래서 그래라 써라 이랬다는 거군요. 어차피 저는요 그동안에 뭐 18년 19년째
제 사건을 하나도 숨기고 싶은 게 없었고 다 누군가한테 한 명이라도 더 알리고 싶었던 거니까 네. 그런 의식 없이 그냥 싫어. 근데 그래도 그거를 적진에게 갖다 주면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돼서 증언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한테 그렇게 막 갖다 줘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좀 별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주는 거는 괜찮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냥 객관적으로 보고만 있을 테니까. 근데 그거를 상대방한테 갖다 주는 건 다른 문제 아니에요? 저는요 그런 부분은 전혀 의식 안 해요. 내 사건 누구든지 먼저 봐라. 내가 조금이라도 조작을 했다든가 한 것은 누가 알면 방어하려고 오겠지만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덮을 좀 진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뭐신 매일 더 패널 열 때 상대방 두면 야 너희 둘이 보여주고 해. 뭐 그런 정도로 저는 어쨌든 근데 그렇게 자료까지 갖다 주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상대방 국민의힘 측에서 증인으로 못 받아들인다 해가지고 증인 채택이 무산이 된 거죠? 그렇지 어쨌든 무산이 됐어요. 그게 이제 말씀드릴까요? 네. 제가 이제 작년 국정감사 9월 한 13일경에 16일 9월 16일경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그 출석 요구서가 와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동의를 하라. 동의 안 하면 또 부동의 사유서를 내야 되고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받아본 건 10월 5일 날 2시에 경찰청 국감실로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주기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는 자랑스러워서 서울에서 나가서 야, 나 국정감사 증인 출석됐어. 막 몇 번씩 가고 싶어도 못 갔거든요. 막 네네.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나를 증인으로 불러달라. 했는데도 그 윤석열 그 인사청문회 때 있잖아요. 그때도 김진태 의원이 저를 증인 신청했어요. 그때 김진태 네, 김진태 의원이. 그런데 이제 그때 민주당이 반대했죠. 네. 그리고 작년 국감 때는 김용민 의원이 저를 신청한 걸로 아는데 그렇죠. 또 반대한 걸로 알아요.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그런데 누구한테 부탁한 적도 없는데 우연찮게 국정감사 증인이 채택됐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반가워서 서울의 소리 방송에서 하면서도 야, 나 국정감사 증인 채택돼서 나간 준비한다. 그건 소문이 났죠. 이제 네. 소문이 났죠. 근데 9월 말경에 이명수 기자가 그러는 거예요. 뭐 국정감사 취소됐다며 증인 취소됐다며요. 먼저 알아서. 먼저 그래요. 예. 무슨 소리였는 거야? 저는 버럭했죠. 아니다 이거요. 그런 얘기가 몇 번. 본인보다 먼저 알았네요. 이명수 그러니까 기자가. 먼저 알았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사람은? 그래서 보니까 저는 이 자료를 한번 저도 없는 돈에 한 5만 원 들여갖고 네. 국정감사를 이제 치러봐가지고 옛날에 네. 자료를 딱 만들었어요. 한 200페이지 되게 제본해가지고 국정감사위원이 뭐 22명이에요. 행정위원이. 거기다가 이제 경찰청장 그 간부들 있잖아요. 참석은 한 30분 네, 만들었는데 무거운 거 가지고 이제 10월 5일 날 12시쯤 출발해서 그 앞에 가서 간단히 밥 먹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전화가 와요. 국정감사 취소됐다고 증인. 그래요. 그러니까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나도 그 부분을 보면은 취소됐어. 아주 지가 저기 아주 그 확실하게 둘이 그렇군요.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자, 김건희 씨 녹취록 보면은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명수 기자한테 우리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동생이 제일 득보지.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섭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한다라고 하는 취지로 저는 사실 들리는데 어쨌든 남편이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지 자기가 그런 건 아닌데 또 권력이라고 하는 게 국민이 잘 사용하라고 위임을 해준 것 뿐이지 뭐 본인이 사적으로 이용하라고 준 건 아닐 텐데 보면은 뭐 누구는 깜빵에 집어넣는다 감옥 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섭고 경찰이 알아서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보면 상당히 뭐 본인이 특히 그런 종류의 피해를 본 사람으로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사실 나타나 있잖아요. 그 장모 의혹 대응 문건. 네네네. 그걸 만들어갖고 제 사건 전부 다 그 관선 변론이라고 하잖아요. 관선 변론. 네네,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2020년 저기 2월 12일 날 그 세계일보가 보도한 작년 9월 14일째 보도한 그 대응 문건이 만들어졌다는 그 2020년 3월 인연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때 제가 2월 12일 날 윤석열 등을 독직 뇌물죄로 고소했고 서울중앙지검에. 네. 그다음에 3월 31일 날 경찰청에다가
저 윤석열 저 김건희 양재택 등을 출입국 관련해서 뭐 허위 공문서 작성 네, 네. 뭐 이런 게 고소해놨던 그 시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9월 25일 날 그 중앙지검에 이제 윤석열 그 독직 뇌물죄 저는 이 부분은 꼭 얘기하고 싶어요. 네. 지금 그 윤석열 김건희 얘기가 나오면은 2012년 3월 11일 날 결혼했잖아요. 그 전후로 갈르지 않아요. 네, 언론이나 네, 정치. 네, 네. 근데 저는 분명히 2012년 3월 11일 이전에 3년간 약 3년간 동거 생활을 했다. 아, 윤석열 후보하고 예. 네. 그 책임을 나는 줄기차 그 책임을 물어라. 동거한 게 뭐 잘못이에요? 일반인은 상관이 없다고 봐요. 저도 일반인은 네, 뭐 어쩌겠죠. 네. 검사 신분인데 네. 검사 신분으로 선배 피해자와? 검사 여자인 줄 알면서 여자 알면서 또 저한테 고소당해서 도망다닌 피해자인 줄 알면서 그 집에 가서 네. 그 주 집도 아니고 지가 보유한 집도 아니고 그 여자가 불법한 방법으로 취득한 그 집에 가서 기생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어쨌든 본인이 부인하고 있고 또 해명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볼게요, 일단. 네. 네. 그 누구야 관장 그잖아 태권도 관장 안 회장이라는 양반. 응. 그 뭐 장용진 기자 그 또 저기 아주경제 인터뷰 한다는데 계속 인터뷰하라 그래. 걔는 인터뷰하면 계속 고소해서 걔는 아마 감옥 갈 거야, 내 또. 내 또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서 좋아. 이게 대응해야 되지 왜냐면 않냐. 나는 줄리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계속 인터뷰하면 좋지. 그러니까 말하는 게 계속 오류가 날 거거든. 내가 뭐가 아쉬워서 동거를 하겠니? 유부남하고. 그래도 부인 있는 유부남하고. 그렇죠. 예. 아휴 참나 진짜 명수가 나 알면 그런 소리 못할 텐데. 같이 찍은 사진 있으면 너무 좋지. 아니 어떤 엄마가 자기 딸 팔아? 유부남한테? 네. 내가 어디 가서 뭐 왔다 갔다 굴러다니는 애도 아니고. 명수 같으면 자기 딸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느 부모가? 안 하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벌 받는다고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우리 엄마가 돈도 많고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돼. 뭐가 아쉬워서 자기 딸을 팔아. 손끝 하나 못 건드리게 하는 딸인데. 예.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네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더 아주 더 혐오스러워. 요즘은 그러면 예. 그러니까 뭐든지 너무 하면은 혐오스러운 거야. 저번에 그거랑 어. 그 체코 놀러 간 거 있잖아. 그거 그때 사진을 제보 받았나 봐, 얘들이. 사진을 받았다고? 입수하면 어때? 그래. 상관없는데? 그거 우리 다 패키지 여행으로 놀러 간 거라. 예. 오히려 더 좋지. 사람들은 다 같이 찍은 건데? 아, 그래요? 그리고 사모님 다 아는데 사모님이 원래 가려고 했다가 예. 사모님이 미국 일정 때문에 못 간 거야. 아, 그랬어요? 괜찮아, 상관없어. 오히려 사진 내보면 더 좋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더라고. 다 무슨 미러 여행 셋이 같이 간 줄 알아. 아니야, 그거 다 패키지 여행으로 다 같이 갔어. 사모님이 그때 애들 무슨 학교 그것 때문에 못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셋이 갔거든? 자, 어쨌든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는 뭐 3년 동안 동거했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또 윤석열 후보도 어쨌든 그런 거 다 알면서 그 동거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런데 또 지금 이 김건희 씨의 그런 녹취 얘기를 들어보면은 통화 얘기를 들어보면은 전혀 아니다 지금 부인하고 있거든요. 여자 숙녀죠. 뭐 뉴스버스하고 뭐 지가 먼저 통화 처음에 통화 시도했던 그때도 뭐 지가 먼저 말을 꺼내가 줄리 아니다. 그럼 일반인은 줄리가 뭔지 모르잖아요. 스스로 줄리가 아니다. 줄리할 시간이 없었다. 그럼 줄리는 꼭 그런 것만 한 건 아니잖아요. 줄리 또 예매를 갖고 활동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외국은 그런 이름을 많이 쓰고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지가 하는 얘기고. 쟤는 이분 발은 천사죠. 제 어머니도 그래요. 쟤네 어머니도 그래. 모녀가네.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라고 보시는군요. 그러죠. 그리고 출입국 기록이 사실 없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예 이 녹취록에서 또 시인을 지금 한 거예요. 본인이 어쨌든 갔다 왔다 하는 것은. 그 유도신문에 넘어갔더만요. 그냥 네, 이명수 그래서 기자가 지금, 또 체코 가서 사진 때 그러니까 거기에 거기 넘어간 거군요. 변명을 해. 원래는 구차하게. 아니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예. 한번 볼게요. 그래서 출입국 현황 그 개인별 출입국 기록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왔다 갔다 한 그 내용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것만 가지고는 저 사람이 사실 외국 안 갔었구나라는 예전에 말이 많았던 걸로 나왔는데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통화 녹취록에는 본인이 시인한 게 나왔기 때문에 좀 거짓말
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불기소 결정서가 또 사실은 있습니다. 결정서에서 보면 조사를 받을 때도 저 분홍색 저기 예, 실어된 회광펜, 분이 예. 기억이 나지 않다가 자식들로부터 이건 최윤수 씨 얘기입니다. 예. 2004년 7월경에 자신이 김명신과 함께 양재택과 함께 어쩌고저쩌고 해외여행 다녀온 기억이 난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제 예. 위증죄를 아마 고소당했던 그 타임인 것 같아요. 제가 위증죄로 제가 고소해가지고, 고소해가지고 예, 했었을 제가 때. 했어요. 예,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딸의 말하고 출입국 기록하고 예. 엄마의 말이 다 달랐다가 이번에 이제 그 김건희 씨가 예. 이 이명수 기자하고 통화하면서 그냥 다 시인해버렸어요. 예. 결과적으로는 양재택 우리 그 선생님 말이 다 맞는 게 돼버렸네요. 예. 근데 시인했는데 예. 거기서 또 더 깜짝 놀랄 거짓말을 하잖아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저는 먼저도 말씀드린 일단 제 사건이나 제 말이 맞다는 것보다는 출입국 기록이 어떻게 조작됐는가 이것이 그게 궁금하죠. 그것이 경악스럽고 두 번째는 최은순도 극구 부인하다가 법정에서 선서하고 간 일이 없다고 했거든요. 네네. 제가 인터넷에 억울하니까 2년 징역을 하고 나와가지고 인터넷에 올려요. 최은수는 처녀 딸을 권력가 이렇게 이용해서 돈도 주고 딸도 주고 해갖고 날 누명을 씌웠다. 이 부분이 명예훼손했다고 저를 고소를 해요. 근데 그걸 또 기소를 해요. 검찰이 네. 합의를 종용하다가 네네. 그 재판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증언을 하면서 그런 일이 없다. 돈 보낼 일도 없다. 그 법무사 돈 준 일도 없다 막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대검찰청 재기수사 명령 그거거든요. 그랬군요. 포함된 거예요. 네네. 근데 저기서는 최은순이는 이제 검찰에서 이제 출입국 조율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들이댄 거예요. 그냥 시인을 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유죄으로 처벌해야 되는데 안 해요. 또 안 하면서 저건 써놔요 저렇게. 그렇군요. 당장 써야 되는데. 네. 그러면 저기서는 양재택, 김명신 저딸 하고 하나가 더 껴요. 저 아들 가정교사 하는 사람하고 넷이 같다. 그 그렇죠? 사람이 제이슨이라는 사람이요? 예? 그 사람이 아니, 누구예요? 그러니까 거기 써 있잖아요. 가정교사 했던 사람하고 같이 갔다. 네, 아까 그 조사에는 나오죠. 좋아요. 근데 예. 양재택은 또 홍상훈 기자하고 저 KBS 창에서 안 갔다고 끄끄 부인하다가 제이슨이라는 벤처업자하고 같이 갔다.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이슨이 김건희를 좋아해가지고 마음을 두고 있는데 같이 끼어달라. 근데 이제 어저께 이제 여기 부분이 중요해요. 김건희가 이제 그 이명수 기자하고 통화하면서 갔어. 그래 갔는데 이제 우린 패키지로 갔다. 패키지로 맞아요. 가가지고 그 얘기 왜 하냐고요. 양재택 검사 부인도 가려다가 스케줄이 바뀌었고 양재택 검사는 가이드하고 같이 잤다. 그 얘기를 왜 하냐고요. 물어봤는데 않은데. 굳이 예? 누구랑 잤냐를 왜 예. 얘기하냐? 왜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네. 대사가도 만나고 대사가 밥도 샀다. 패키지 간 사람 대사가 나와서 누가 밥 삽니까? 그 부분은 그냥 바로 이가 하나만 가져도 그동안에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국민 앞에서 나와서 사과 발언하고 전두환 사과 발언, 개사과 발언, 허위 학력 허가 발언 한 것이 전부 다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해지는 거죠. 패키지 여행 갈 때는 그 체코 대사가 나와서 밥 살 일이 없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수십 개 여러 번 네네네. 대사관 업무도 보고 했지만 다니면서 대사관에는 체코 정도면 각 부처에서 한 명씩 나가 있잖아요. 네. 법무부도 나가 있단 말입니다. 네네. 근데 검사가 나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행 가면서 미리 전화했겠죠. 야, 나 가는데 체코로 가는데 대사 좀 만나게 해준다 했든지 대사가 아니면은 그 체코 주재, 프라하 주재 한국 대사관에 법무관이든지 누가 나와서 만난 건지 그건 2004년 7월에 알겠습니다. 딱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 시간이 없어서 자 국민의힘이 반론 요청서를 통해서 이런 주장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이명수 기자가 네. 유튜브 열린공감TV 정대택 씨 관련 발언을 의도적으로 오보라고 보도를 한 다음에 일부러 김건희 씨에게 환심을 사려고 접근을 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에게 떡밥을 주려고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해라. 이런 식으로 열린공감TV 말하면서 김건희 씨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내려놓게 한 다음에 접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은종 그 서울의 소리 대표가 그런 거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혹시 그 내용 아세요? 그건요 지금 네. 원래 지금 그 이명수 기자하고 김건희 악연이에요.
그 윤석열이가 이제 그 총장에서 내려오잖아요. 네. 윤석열 취재하려고 그 아크로비스타 주차장으로 진입을 해요. 네. 취재를 해요. 네.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 건조물 침입죄하고 업무방해죄로 저 고소가 되어가지고 건조물 침입죄로 기소가 돼 있어요 지금요. 누구를 어떻게 이명수 기자가. 이명수 기자를 고소했어요? 그러죠. 건조물 침입죄랑 업무방해로 이제 누가 아크로비스타에서 이제 그 용역들 시켜서 한 건지 했어요. 누가 고소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김건희 윤석열이나 김건희 합의 오케이 해서 했겠죠. 그러니까 그게 구공판 기소가 되어가지고 네. 재판이 저기 했어요. 그 국민참여재판 신청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재판? 이제 저 정지돼 있죠. 추정돼 있어요. 악연이에요, 악연. 누가 무슨 그런데 그 들어보면 저는 그 저기 윤석열이가 지난번에 그 이준석이하고 봉합하면서 네네. 피는 물보다 지낸다 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피는 물보다 지낸다는 것은 일각기 형제간끼리 네. 피가 섞였을 때 그런 그렇죠. 형제가 막 싸우면 야 네. 피는 물보다 지낸다 뭐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사람을 이제 현혹 하는데 이 김건희도 이 들어보면요. 저기 이명수 기자 고향이 강원도예요. 고향을 네. 물어요. 아, 그럼 우리 고향이 같다 이거야. 그러면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뜻이에요? 아니 이제 비교를 한 거죠. 이제 부창 부수 여자하고 남자 똑같다. 그러면서 고향이 어떻게 윤석열이 고향이 강원도입니까? 김건희가 왜 강원도입니까? 그래갖고 이제 이명수가 따지고 들어가면 윤석열 여갓집이 강원도다. 그래서 같다.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 아니,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자 그 이거예요? 얘기는 그렇지. 그런 걸 비교해가지고 우리는 그리고 이제 무당이 안에 무도 신기가 있어요. 걔는 네. 뭐 사진을 보내라, 뭘 보내라 하면서 점을 봐줘요. 손금도 봐주고 그러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시간 다 돼버렸네. 오늘 여기까지 일단. 근데 이거 한마디는 해요. 네. 건진법사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네, 건진법사, 건진. 네. 건진의 본명이 뭔지 지금 옛날에 저 승은 의료재단 26억 그 부정수급한 거 있잖아요. 네, 요양병원? 그 요양병원이 그 법인이 의료재단이 그 승은 의료재단 아니에요. 승은. 네, 승은. 은은 치은순이 치은순이고, 은자거든요. 네. 승은 그 동업자 구승남이 승은. 네. 이것도 건진법사 그래서 앞에 건자 아니에요? 네. 진짜는 또 그 법사인가 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건진법사가 된 건지 그것도 한번 다음에 취재 한번 해보세요. 건진법사, 승은 의료재단. 건진법사. 앞에 호가 건진하네요. 승은 의료재단에. 이제 승은 의료재단은 치은순이가 지 동업자하고 네, 그 네, 이름 한 만든 자씩 거잖아요. 따가지고 승은 네. 의료재단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진법사. 김건희의 건자라는 거예요? 건진법사. 아니 그거 아닌지 의심이 간다. 어떤 경우에 여기 취재력 있으니까 한번 조사해서 건진법사. 알겠습니다. 네. 그거 제가 한번 또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예, 오늘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 정대택 전 관청 피해자 모임 대표하고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